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금리를 묶은 건데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기록입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인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과 11월 딱 2번 남았습니다. 금리 동결부터 향후 전망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결입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자,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겠다.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요인을 세 가지를 좀 주목했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입니다. 예. 지금 벌어져 있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예요. 그러네요. 역사상 최대치고요. 예. 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 전에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차이를 더 벌려넣기 때문에 예. 외환 건전성이 좀 헤쳐질 수 있겠죠. 예. 그것을 좀 염려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승세로 전환됐는데 예. 금리를 떨어뜨리면 집값이 더 폭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걱정. 예. 또 역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더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세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런 우려,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가격 상승, 또 네. 가계부채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네, 매주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주보다 약 0.3% 정도 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독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지난주보다 0.3%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8월 8일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3, 0.28%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다시피 내 집 마련할 때 부채의 일정 부분을 의존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료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월 기준,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예. 가계부채가 1,896조, 거의 1,900조에 가깝게까지 증가했고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유독 가계부채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을 많이 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영역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다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 촉발하지 않을까, 집값을 더 폭등시키지 않을까 예. 하는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전에 2.5%에서 2.4%로 낮췄는데 네.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일단 약 3개월 전에 전망했던 값이 2.5%였는데 예. 3개월이 지난 지금의 발표는 2.4%니까 0.1%포인트 낮춘 건데요. 그렇습니다. 하향 조정한 이유는 예. 이 3개월 동안 봤을 때 수출이 좀 나름 회복되니까 이 수출 회복세가 낙수 효과를 일으켜서 어쨌든 내수 경제 회복을 견인하지 않을까 예.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지 못하고 가계의 소비 진작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는 더 그렇겠고요. 그런 상황이니만큼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는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늘의 금리 동결에 대통령실이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네. 이런 내용이에요. 내수 부진을 반영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왜 금리를 동결했냐. 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반응인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한 게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저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실의 그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예. 어떤 경로에서 금리를 인하했을지를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예. 저는 이 통화정책 결정을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한 마리의 토끼는 내수 진작이라는 그렇죠. 토끼입니다. 예. 또 한 마리의 토끼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계부채, 외연 건전성과 같은 예. 토끼입니다. 예. 한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다른 토끼는 영영 놓쳐요. 또 한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예. 또 다른 토끼를 영영 놓쳐요.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내수 진작보다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가 발생할 이런 부작용들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예.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한은이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이다. 네. 자, 10월, 11월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10월입니까? 11월입니까? 네,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10월이라고 판단할 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판단이었었던 거예요. 예. 선제적인 건 아니니까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게 높습니다. 예. 금리를 인하할 테니까 10월이든 11월이든 선제적 금리 인하는 아닙니다. 예. 다만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미국이. 그러면 격차를 너무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11일이죠. 예.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회의 결정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은의 금리 동결 이벤트만큼 미국에서 자, 내일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네. 얘기를 할 텐데 자, 9월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줄까요? 네, 저는 당연히 힌트를 줄 것이다. 그래요? 예. 힌트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 역할을 잘못 수행하는 것이다. 예. 라고까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잭슨홀 미팅 기간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의 연설인데요. 예. 그 파월의 연설이 내일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예. 그 파월의 연설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 7월 FOMC 회의 때도 기자회견 중에 파월이 뭐라고 힌트를 줬냐면 다이얼백 하겠다. 다시 제자리로 점차 돌려놓을 시간이 왔다라고 표현했듯이 예. 이제 금리를 인하하긴 인하할 것인데 적극적으로 인하해야 될 것으로 시사할 것인지 예. 아니면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시사할 것인지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질문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 실장님은 여전히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했는데 네.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0.5%포인트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미국 경제가 현저할 만한 수준으로 굉장히 경제가 위태위태하다. 예. 경제 위기 상황이다. 그럴 때는 급격히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럴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고 예.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자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항공모함을 움직이듯이 통화정책 기조를 천천히 전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결정을.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